네, 안녕하세요. 네, 꾸미튼 아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정식으로 이렇게 세계 금융시장을 한 주 리뷰하는 그런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2020년 9월 둘째 주 세계 금융시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순서는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고요.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주봉의 하이킹하시랑 12시간 봉 하이킹하시를 통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S&P 500, 미 증시적, 그리고 나스닥, 테슬라, 코스피 200, 비트코인, 그리고 VIX라고 변동성 지수죠.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데요. 관련된 거와 또 개별적으로는 MU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 금융시장 리뷰를 먼저 해본다면 지금 네, 보시면은 자 여기 그 S&P 500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주봉상에서 추세가 중립입니다. 네, 도지 캔들이 나와서 중립인 상황에서 현재 추세 자체도 중립이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캔들적으로 도지의 저가를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큰 추세도 지금 중립인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인 추세에서도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좀 더 하락을 염두에 봐야 되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상에서 음봉 하이킹 시기 진행 중이고요. 네, 그래서 하락이 큰 추세가 됐고 또 단기적으로도 중립인 상태에서 저가 이탈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미 증시는 종합적으로 보면 약간 하락을 더 염두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다음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봉 같은 경우는 중립, 도지 중립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현재 추세도 중립, 그리고 근데 저가를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중립 상황에서 단기봉에서 저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롱이라든지 상승보다는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봉상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추세도 방금 마감한 12시간 봉을 통해서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저가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뚜렷한 그 지금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에 유의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은 중립적인 추세이고 그리고 현재 추세도 중립인데 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하방보다는 상방 쪽을 보면서 좀 약간은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도지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주봉에서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봉에서는 중립, 도지 캔들 고가 돌파도 했고요. 저가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당장 짧게는 아주 중립적인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큰 추세에서가 현재 하락 추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보수적인 대응이 현재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제 고가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일단 많이 내린 상황에서 이제 과매도에 의한 반등 수익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주봉 같은 경우는 중립이고요. 네, 그리고 단기 추세도 중립이에요. 근데 저가가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큰 상승을 보였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다가 지금 이제 주봉 캔들에서 도지가 뜨고 있고요. 상승이 되다가 도지가 나오면은 하락을 염두에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도 중립이 되고 저가도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홀딩하셔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은 서서히 분할 매도로의 전략으로 수익을 실현을 하고 또 이제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롱은 좀 매수 포지션을 좀 신중하게 진입해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스탑로스 잡고 매도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그리고 여기 외환시장을 볼게요. 외환시장 보시면요. 저번 주에 웬만한 모든 외환 자산들이 이제 하이킹 캔들 기준으로 주봉상 도지 캔들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 도지가 양봉인 것도 있고 음봉인 것도 있는데요. 이제 양봉의 경우는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 확률이 높고 음봉의 경우는 하락을
추가적으로 할 확률이 많은데요. 하여튼 그런 도지 캔들은 중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곡점이 될 거라는 걸 많이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딱 하나, 이제 USD, KRW, 네, $1 같은 경우만, 이제 상승 추세로 볼 수 있는 그런 양봉 마감을 했어요. 밑꼬리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되게 그동안은, 이 달러가 많이 약세였는데, 그래도 달러가 조금씩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환시장은 다 중립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이 될 것 같고 많은 이제 변곡을 만들어주는 그런 한 주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전체적인 세계 금융시장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S&P 500을 차트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자, 먼저 30분봉 단기 차트부터 볼게요. 자, 30분봉에서 지금 현재, 네, 이렇게, 이 초록색 캔들이 362평 EMA 캔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캔들 밑에 캔들이 있으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동안 큰 상승을 해왔을 때는 이 362평선 위에서 캔들들을 마감됐는데 52평을 한 번에 이탈을 하면서 30분 362평도 이탈을 하고 추후에 이렇게 반등을 한 상태에서 이 반등의 이런 고점들에서 50평은 넘지 못하고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360평도 돌파하지 못하고 쫙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분 기준으로는요. 자, 이런 362평선을 돌파해서 지지받기 전까지는 하락 추세를 염두에 두면서 반등 시 매도 포지션이 더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옵션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스파이 이제 콜은 한 개, 풋은 두 개의 예, 그런 식으로 유지하는 전략을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30분 기상, 30분 기준으로는 이 3,400 정도를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하락 추세로 반등에 숏이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2시간 봉을 볼게요. 네, 주시간봉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주시간봉에서는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주시간봉에서 이제 캔들들이 볼린저 밴드 중간 밑에서 마감되면 하락 추세로 보고요. 위에서 마감되면 상승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을 꾸준히 할 때는 보면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타서 이 위에서 캔들 마감이 되면 상승을 크게 한 모습도 있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밑에서 있다가 위로 반등해서 보조들이 과매수가 된 구간에서 더 가지 못하고 다시 이 밑으로 음봉 마감됐죠. 그리고 큰 급락이 나오고요. 이제 과매도로 인해서 또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이제 여기서 지지받고 위로 올렸으면은 좋았는데 결국 여기서도 부조지표들의 과매수인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요.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밑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또 하락 추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운구름대 위로 돌파가 되고 그러면서 볼린저밴드 위에서 캔들이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이 구름대는 강한 저항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강한 저항 속에서 이 윗부분에 왔으면 오히려 이제 숏을 진입해 볼 수가 있고요. 밑에 과매도로 인해서 콜을 들어간 사람들은 이 정도에 왔으면 이제 분할 익절을 해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대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항상 이런 곳은 저항, 이런 곳은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네,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구름대, 음문구름대 밑에 있고 그리고 볼더밴드 지금 중간 밑에서 캔들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락 추세가 지금 더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4시간 봉 볼게요. 자, 4시간 봉에서는 지금 보면은 네. 지금 여기서도 4시간 봉에서는 항상 스토캐스틱 RSI의 그 쌍바닥과 그 쌍고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네. 예, 땡큐 부분이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 2, 3, 4, 5 네, 상승 5파동 후에 네, 하락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RSI 쌍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지지를 강하게 받으려면은 이런 스토캐스틱 RSI가 쌍저가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한 번에 그 웅덩이도 만들기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하락 추세 중이니까
1, 2, 3, 4, 5의 하락 파동이 더 생길 걸 염두에 두면서 양봉이니까 그 추에 음봉이 또 나오고 나 후에 양봉 마감이 돼야 하나의 단기 하락 파동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반등에 매도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4시간 봉의 스토캐스틱 RSI도 더 쌍바닥으로 더 과매도가 돼야 그 후에 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하락이 더 남아있고 시간적으로 상승이 가려고도 해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돼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요. 네. 4시간 봉 하이케어 스캔들 보면 아직 음봉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 진행 중이에요. 자, 그리고 12시간 봉을 보겠습니다. 네, 12시간 봉을 제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자, 12시간 봉에서 같은 경우는 자, 1, 2, 3, 4, 5. 그 고점 대비해서 1, 2, 3, 4, 5 하락 파동 마무리하고 여기서 상승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상승 파동이 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또 밀렸어요. 그래서 1, 2, 3, 4, 5에다가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일단 저점을 깨더라도 이 보조표들이 저 저가가 깨지 않으면 그래도 상승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상승도 큰 상승을 염두에 둘 수는 없고요. 지금도 보면은 52평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30분봉에서 362평선이라든지 이런 12시간 봉의 52평선 이런 데는 앞으로 계속 강한 저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12시간 봉에서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빠지진 않을 텐데 그래도 이제 이런 곳을 강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락 파동을 마무리하고 상승 파동이 뭐 1, 2, 3, 4, 5가 됐을 때 만약에 1, 2, 3, 4, 5 파동 양봉 캔들이 이 여기 구간을 넘지 못하면요 엄청난 급락이 나올 거고요. 이제 넘더라도 여기 정도까지만 상승하고 하락할 확률을 많이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12시간 봉 기준으로는 하락 파동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파동 12시간 봉 상승 우파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지지 차례라고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저가의 스탑로스는 항상 걸어가면서 네,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하이킹 스캔들 보면은 지금 음봉 진행 중이죠. 네, 음봉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고가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이 도지의 저가를 이탈하면 큰 하락 추세 지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봉을 볼게요. 네, 주봉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해요. 네, 복잡하니까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기준에서 1, 2, 3, 4, 5 한 다음에 우파동과 한 번 더 하면서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고 큰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큰 급락 후에 1, 2, 3, 4, 5 간 다음에 또 1, 2, 3, A, B, C 하락파동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1, 2, 3, 4 지금 하락 4파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저는 양봉 캔들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미 보조표들이나 MAC들이 너무 과열의 상태예요. 과열이기 때문에 이런 과열들이 보통은 항상 이렇게 풀립니다. 적어도 큰 대세 상승이 가려면 이런 스토캐스틱 RSI 과매수권에서 과매도로 한번 풀려야 그 다음에 지지받고 큰 상승을 에너지를 모았다면 큰 상승을 가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결국에는 이런 곳에서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도권을 간 후에 쌍바닥이 됐든 원바닥이 됐든 그 후에 큰 상승을 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과매수권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가 이런 식으로 더 고점을 높이든 뭐 어떻게 하든 결국에는 이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도로 풀려야 더 큰 상승을 가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처럼 잘못하면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여기서 반등을 주고 하락을 하든 아니면은 다시 여기 쭉 하락을 해서 주봉상에서 52평선이라든지 볼면 중간에서 일단 지지를 받아볼 거를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볼 만할 거고요. 최대 조정폭 같은 경우는 이런 곳 2890이라든지 이렇게 적어도 볼린저 밴드 여기 보면은 네. 하단부까지는 열어두고 투자를 지금은 해야 되는 약간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단기적으로 30분봉에서 이런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362평선 위로 올라타면 단기적으로는 큰 반등 상승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되게 투자가 어려울 수 있는데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헷갈릴 수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에 생각하는 게 여기 도지 캔들인데요.
주봉의 하이키나스의 양봉의 도제 저가를 깨면 적어도 최소 이제 볼린저밴드 중간까지는 하락을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하고요. 또 52평 정도까지는 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하락을 할 거고 이대로 하락을 할 확률을 좀 많이 높게 보고 그렇게 투자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봉을 볼게요. 자, 월봉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과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월봉에서 1, 2, 3, 4, 5하고 큰 하락을 하고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1파, 그 2파 조정으로 볼 수 있어요. 결국에 1, 2하고 또 큰 상승 3, 4, 5 하려는 그 큰 대대 상승장의 초입 전에 큰 눌림 조정장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월봉 같은 경우로 보면요. 그리고 MACD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 트렌드로 일단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만 내려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느냐,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월봉상에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킹하시 캔들 같은 경우도 밑꼬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력한 상승 추세 진행인데요. 그 도지 캔들이나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저가가 깨지기 전까지는, 이제 월봉 같은 경우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그런 투자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고, 다만, 이렇게 월봉상에서 볼린저밴드 표준변자 3의 구간까지 도달을 하면요, 큰 하락을 염두에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런 볼린저밴드 표준변자 3의 저항, 네, 그런 3의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릴만 하니까 지금 내린 상황으로 미 증시는 보여지고, 여러모로 그 하락을 염두하면서 이제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 같은 경우는요. 음,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스닥 봐드리기로 했죠. 나스닥도 같은 상황입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미증시랑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봐드리면요. 30분 기준으로는 자 362평선 네, 여기를 돌파를 해야 돼요. 여기 돌파하기 전까지는 반등에 숏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간단하죠. 2시간 봉 같은 경우도 네, 구름대를 돌파를 해야 상방 추세로 전환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4시간 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4시간 봉에서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4시간 봉 360평에서 저번에는 지진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밑꼬리 지진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 4시간 봉 360평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장 마감에 저가가 만약에 깨져서 마감을 하면 일단 반등에 스토캐스틱이 쌍고가 나오는 그런 반등에는 무조건 비중 정해요. 무조건 숏으로 포지션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저가가 금요일날 생긴 저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지키면 그래도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고 뚫리면 정말 큰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 구름대가 12시간 본 구름대에서 이게 만약에 밀리면 진짜 큰 하락이 나오거든요. 지금 밑꼬리 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캔들적으로도 과연 이 밑꼬리 지지가 얼마큼 지속이 돼서 어디까지 반등을 할지 그거를 되게 중요시 봐야 되는 순간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시간 봉에서 1, 2, 3, 4, 5 하락파동, 우파동에서 양봉 나오면서 상승을 기대해봤지만 또 그 캔들 덮는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상승보다도 이 하나의 음봉이 또 1, 2, 3, 4, 5 하락파동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 투자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주봉 같은 경우 보시면 네, 이런 상승 큰 트렌드 안에서 지금 가격이 좀 비싼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주봉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요 밑으로 가서 가격이 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평원 채널 안에서 이 중간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세를 이어나갈지 아니면 이 중간에서 밀려서 이 하락 이제 여기 추세선 여기 밑에까지 가격이 저평가되는 것까지 여기 내렸다가 지지받고 올릴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테슬라 네, 봐드릴게요. 네, 테슬라 많이 관심 있는 종목이죠. 자, 테슬라입니다. 네, 미리 좀 표시들을 해놨어요. 네, 테슬라 또한 30분 기준으로 보면 네, 362평선에서 지금 많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62평에서 이 돌파가 나오고 52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구름대 위로 올라타면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반대로 여기서 이런 상승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밀리면 네, 급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적인 부분은 여기 생긴 저가 30분봉, 음봉과 양봉의 이 저가, 네, 여기 부분은 스탑로스를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329.88이 가격 라인은 스탑로스 반, 전체 비중은 아니고요. 왜냐면 스탑로스 찍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뚫리면 하락 추세 이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스탑로스를 반 정도만 설정을 여기다 하시고 홀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돌파하는 모습이 꼭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돌파를 하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이제 하락만 하지 않으면 돼요. 저도 좀 테슬라에 한 6,000불 정도 투자한 상황이라서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시간봉을 보면요. 하이키아 스캔들을 볼게요. 네, 하이키아 스캔들 내시간봉 보면요. 이제 구름대 밑에서 지지받고 지금 올리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큰 이제 평형 채널 안에서는 이렇게 가격대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이제 가격대가 낮은 상황, 가치가 단기적으로 낮은 구간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밀리지만 않으면 지지받기만 하면 전체적인 큰 추세 속에서 아주 최저점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거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구름대를 밀리지 않고 구름대를 지키면서 지지받고 상승 추세 이어나가서 이 평형 채널 앞으로 상단 이런 구간까지 상승을 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이고요. 대신 그래도 지금 아주 큰 비중으로 하지는 못한 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확실히 올라갈 수 있다는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지금 여기에 저가의 스톱로스를 반 걸고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과 미 증시의 흐름을 대표하는 그런 주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항상 관심 있게 보고 투자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구간을 다 쉬었고요. 네, 지금 드디어 여기서 지금 진입을 했는데요. 좋은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미 증시가 좀 하락이 연재돼서 여기서 또 하락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제 매매 기준에서 한 198까지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서 스톱로스가 만약에 체결되면 반 정도는 계속 저가에 일봉의 저가에 스톱로스를 하면서 여기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4시간 봉 기준으로 이렇게 매수를 꼭 해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들을 이렇게 보조지표상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최근에 급락이 나왔을 때 저가에서는 제가 제 매매 기준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한 장기 분할 매수 해볼 만한 그런 기준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주봉상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윗꼬리가 없는데 음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하락 추세가 강하게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2시간 봉이 일봉이거든요. 일봉에서는 지금 도지 캔들이 나왔고 하락 중에서 양봉 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음봉 도지가 나와서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 캔들은 위아래 다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부디 저는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 돌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조지표적으로는 일단은 과매도 구간이에요. 과매도 구간이고 4시간 봉 같은 경우도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아직 그 과매수 구간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홀딩해볼 여유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하고 얘는 손절 같은 거 안 했어요. 아예 그냥 매도 같은 거 안 하고 이제 나스닥 QQQ만 그 손절을 어제 하고 개별적 OST 키만 손절을 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봉을 보면은 이렇고 그리고 월봉을 볼게요. 월봉을 보면은 월봉은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로 볼 수 있죠. 음봉이 없어요. 다 양봉만입니다. 아주 강한 상승 추세 진행 중이에요. 함주봉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캔들적으로 보면은 월봉으로 캔들을 보면요. 여기서부터 상승 트렌드를 시작해서 1, 2, 2파, 3, 4 이번에 4파 도전 그리고 마지막 5파 마지막 5파 양봉, 월봉이 남아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지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지지를 다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저가 이탈 안 하고요. 저는 상승 5파동에 그런 한 달이 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모로 또, 이제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이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일봉에서 12시간 봉으로도 똑같거든요. 지금 ADX라는 지표가 추세를 해주는데 추세 극한상이었어요. 이런 데는 조정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여기까지 가면 조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지지받고 만약 상승을 하면 다음에 ADX가 이런 모습이 왔을 때 그때 매도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테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코스피 200. 네, 코스피 말씀드려볼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 30분봉부터 보겠습니다. 자, 30분봉에서, 코스피는 30분봉에서 362평선의 지지를 계속 받아오고 있어요. 이게 큰 급락이 나왔지만, 결국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니까 지지받고, 올리고 있죠. 코스피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네요. 그리고 2시간 봉 볼게요. 네. 2시간 봉 보면 구름대 위에 있고요. 현재 캔들이. 그리고 볼린저밴드, 위에서, 네. 볼린저밴드 중간 위에서 캔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네, 강하게 상승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4시간 봉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하시기에는 도지 캔들 나오고 내리다가 도지니까 상승이 염두에 수 있고 네, 전에 캔들을 양봉으로 덮어줬어요. 이런 캔들은 좋은 캔들이고요. MACD 같은 경우도 아직은 상승 트렌드예요. 상승 트렌드고 다만 이런 윌리엄스알이라든지 이런 보조피들을 약간 과매수 구간이라서 쉽게 강하게는 가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런 보조피의 과매수가 풀리고 오히려 이제 과열이 풀리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지지를 받으면 그때 큰 상승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는 상방이고 이런 이제 과매수 구간들이 과매도로 이렇게 풀리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때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코스피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12시간 봉을 보겠습니다. 네, 12시간 봉 보면은, 양봉, 밑꼬리가 없는 양봉으로 강한 추세 후에 지금 도지 캔들이 나온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제 트렌드 자체가, 상승 트렌드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네, 평행 채널 한번 그려볼까요? 네, 네. 아, 이미 되게 큰 게 있구나. 아, 이렇게 큰 평행 채널 안에서 네, 주봉상 제가 그거 나왔군요. 네. 어, 네.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중간에서 지지받은 순간에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이제 평행 채널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 트렌드에 따라서 다음에 여기 상단까지 네, 이런 것까지 상승을 해볼 수 있다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피부나치 저항대가 추세 저항이 좀 있지만 이 피부나치 저항대를 뚫어주면 네, 이런 구간까지는 331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일본에서도 MACD가 이제 상승 트렌드로 바뀌려고 하네요. 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미 증시가 좀 불안하니까 미 증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그걸 잘 봐야 되겠죠. 네. 주봉상 같은 경우도 네, 마감이 전에 분보다 그래도 몸통이 더 크게 마감됐고 양봉 도지 네, 밑꼬리가 없는 캔들이 아니라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양봉 도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월봉을 보면 네, 밑꼬리가 없는 캔들 아직 상승 트렌드 양봉 진행 중 아직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방이 좀 유리한 투자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국 증시 강하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비트코인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지금 봅시다. 네, 지금 30분 보면은 네, 362평 기준으로 해서 돌파를 했다가 지금 밀렸어요. 밀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음봉과 양봉의 마감에 이 저가에는 스탑로스를 꼭 걸어야 돼요. 이 스탑로스를 지켜주면 상방으로 돌파해서 갈 수 있지만 만약에 뚫리면 큰 하락 추세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 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시간 봉을 볼게요. 2시간 봉에서는 구름대 위로는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이 최근에 구름대 위에서는 꽤 컸죠. 근데 지금 이제 일단은 볼린저밴드 밑으로 장대 음봉이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하락 추세 이어 나와서 이 구름대 밑으로 밀리면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대는 안 밀리는 거를 기대를 해봐야 되고 또 이런 곳에 스탑로스를 꼭 설정하고 홀딩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시간 봉 같은 경우는 이제 과매수에서 쌍봉이었으니까 이게 과매도로 풀려야 좀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니까 시간적으로도 큰 상승을 하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상황. 네, 그럼 12시간 봉을 볼게요. 12시간 봉 보면은 하이킹 하시킨들 보면 양봉 흐름이 나왔다가 도지에서 볼벤 상단 저항 받고 지금 저가를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리고 음봉 윗꼬리가 없는 음봉 진행 중이죠. 그럼 이러면 일단은 하락 쪽을 염두에 두는 게 맞아요. 그 대신에 이런 고가를 돌파를 하고 이런 볼벤 중에서 지지를 받고 차트를 올리게 되면 상방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스톱로스만 잘 설정하고 매수를 꾸준히 해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네, 주봉 같은 경우는 보면 네, 윗꼬리가 없는 음봉 하이킹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양봉의 도지를 깼었어요. 그러니까 주봉상에서도 보면은 이 볼벤 중간 이탈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더 이탈을 하게 되면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이런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6,500불 정도까지는 하락을 염두에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월봉 볼게요. 월봉 같은 경우도 양봉 진행 중에 도지예요. 도지가 나오면 변곡점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도지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보면서 최근의 저항은 이런 이제 월봉에 볼벤 상단의 저항을 맞고 이렇게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월봉강이나 주봉에 그런 볼벤 같은 경우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번 같은 경우는 이런 파란색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6,500 정도까지도 열려 있다는 거, 네, 잘 생각을 해보시고, 다만, 이 1, 2, 3, 4, 5로서 아직 우파동 상승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봉상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 주봉의 캔들의 마감이 이 볼벤 위에서만 마감이 되면 지지받고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주봉의 볼벤 종가 마감이 볼벤 밑에서 마감되느냐 위에서 마감되느냐에 따라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서 마감하면 하락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마감하면 상승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리고 다음은 네, 빅스, 네, 공포지수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네, 빅스를 봅시다. 빅스가 여기 있다. 네, 공포지수, 네, 빅스예요. 지금 보시면, 빅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하이킹 스캔 들어볼까요? 네, 엄청난 하락 추세 후에 상승, 하락 후에 상승 이런 모습의 반복되는 패턴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주봉상에서 스토캐스틱 RS가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MACD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과열 후에 지금 이렇게 상방으로 전환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얘를 약간 장기적인 추세로 좋은 투자 타임이라고 좀 약간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 패턴 보면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적어도 이렇게 주봉상에서 소켓스 RSI가 과매수 구간 갈 때까지는 홀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들, 네, 과매도 후에 과매수 구간까지 해서 급등 쌍고, 네, 이런 모습들 있죠. 그렇게 그런 모습들,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대추세가 나오고 조정이 나왔지만, 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틀기 시작하면 적어도 결국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3개월 후에 결국에는 이 주봉의 스토캐스틱 RSI가 쌍고가 과매수가 구간까지 홀딩을 하면 그 결국에는 큰 수익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런 관점을 통해서 증시도 어느 정도 과열 상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빅스 지수에 곱하기 1 레버리지의 그 ETN이 있어요. VXX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해지 개념으로라도 좀 매수하면서 홀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서 옛날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도 이 과매도 구간에서 이렇게 MACD가 전환을 주면서 MACD가 상승으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제 과매수권까지 올라가고 결국에는 쌍고에서 가격이 크게 터지면서 하락이 됐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 뭐 물론 이런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올랐다가 더 추가로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보면 결국에는 언제 내렸냐?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수 구간 되고 내렸어요. 지금 여기서도 과매도 구간에서 과매수 구간 된 다음에 추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렸습니다. 이제 그런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지금은 이제 내리더라도 매수 찬스가 돼서
결국에는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수 가게 될 때까지 홀딩을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좋은 투자 찬스라고 보고,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이 VXX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원고에서 정리를 해봐도 되지만, 내가 좀 덜 싸게 팔더라도 제대로 추세 홀딩을 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토캐스틱 RSI가 주봉에서 쌍고가 될 때, 네, 그때 매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홀딩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MU 개별주 하나 분석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MU 차트요. MU의 그 일봉의 하이캐나시 캔들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MU를 왜 관심 있게 봤냐면 뭐 SOX 반도체 섹터에 그 제일 비중이 큰 ETF에서 가장 비중이 큰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굉장히 하락 트렌드를 많이 이제 만들었었어요. 근데 하락 트렌드에서 제가 주목하는 ADX 지표가 이제 65 이상으로 과일권이 왔어요. 지금 이 MU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하락을 크게 하다가 이 ADX가 이런 65 이상 정도의 과일권이 되면 추세가 변하는 변곡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하락이 진행됐을 때 이게 변곡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날 네, 이날 저는 매수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날 일단 팔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 수익을 챙겼고요. 그 후에는 지금 보유는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급등은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니까요. 네. 그래도 이것만 해도 수익이 얼마냐면요. 딱 이날 여기 저가에서 사서 여기 고가 이런 데서 팔았으니까요. 한 6% 수익은 났어요. 네, 한 3일, 4일 만에. 네. 이때는 저는 추천을 또 드렸고요. MU가 지금 장기적으로 좀 투자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말씀도 다 드렸었어요.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분들은 좀 수익이겠죠? 그러면서 제가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건요. 지금 이런 구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락하고 올랐다가 음봉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 그러니까 하락하고 눌렀다가 음봉 진행되고 이렇게 추가 상승으로 나오는 구간들. 그리고 3일분 같은 경우로 봤을 때 반복적인 패턴을 봤을 때 큰 틀에서 이런 대하락을 주고 상승, 대하락을 주고 상승 후에 눌린 다음에 큰 상승. 대하락을 주고 상승한 다음에 눌린 다음에 큰 상승을 해서 결국에는 최소 3일봉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그리고 많게는 저가 대비해서 볼린저 밴드 여기, 네, 이런 데까지 저가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서 최소한 이 MU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홀딩했을 때 적어도 여기 구간, 그러니까 즉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한 16% 정도의 수익을 내가 보장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대해서 지금 MU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요, VXX와 공포지수로 했지, 그리고 테슬라로서 이제 증시를 이끌어가는 그런 종목과 그리고 MU 이렇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홀딩을 해볼 수 있는 종목 그런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증시를 보면서 스파이 옵션을 할 계획인데요. 옵션 같은 경우는 콜은 하나, 풋은 두 개로 하는 전략으로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수 없이 달려왔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 트레이딩 뷰인데요. 이제 트레이딩 뷰 사이트에서 JTI는 검색을 하시면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 관점들을 이제 아이디어를 올리는 구간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건요. 일단 이거 볼게요. 9월 4일날 올렸던 네, 예상 패턴이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예상들을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런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하락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올린 건데요. 만약에 비트코인 상승 쪽을 본다게 된다면, 자, 이렇게 1, 2, 3, 4, 5 캔들이 마무리됐을 때 주봉의 볼린저 밴드 중간 위에서 마감되면 상승 트렌드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미 증시 관련 이제 패턴 예상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락을 한 후에 올리는 거와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을 해서 하락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함께 같이 봐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비트코인 30분 봉 하이 캔들에 관련된 건데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숏을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포지팅을 올렸어요. 그 후에 잠깐 하락을 진행 중인데 이 하락이 과연 이때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 급락이 4,000불대까지 떨어진 것처럼 급락들이 나오는 상황이 될 것인지 네, 한번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트레이딩 뷰에 오셔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많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저는 나름 되게 신중하게 고민해서 올리는 것들이니까요. 이렇게 잘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게 UVXY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매수 관점을 말씀드렸고, 기가 막히게 그 투자 패턴과 같게 이렇게 해서 이게 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있었죠. 급등에 급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급락이 나오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또 지지를 받아서 네, 이거대로면 한 번 더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고점은 넘지 못하고 또 큰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차트 패턴으로 보면은 증시가 한 번 더 좀 더 조정을 준 다음에 지지 적당히 받고 다시 상승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상승장으로 간 다음에 또 거기 위에서는 또 엄청난 또 저항받고 또 힘들어하고 하다가 뭐 오히려 그래도 UBX는 하락. 그러니까 UBX 패턴으로 보면은 엄청난 큰 대상승이 오려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네요. 근데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오른 거 토대로 해서 내렸다가 상승 그리고 이런 것처럼 올랐다가 밤에도 내렸다가 일단은 상승하고 빠지는 그림.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더 할 수 있고 이제 VXX나 UVX, 빅스 지수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근데 반등에서는 좀 투자 정리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첫 주인데요. 많이 열심히 분석하는 것 같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유튜브에 구독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이렇게 운영도 하고 있어요. 드림 비기를 치시면 네, 꿈이 큰 아이 해주면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단체 카톡방도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네, 오셔서 많이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테슬라 투자방도 있고 아마존, 뭐 QQQ, 뭐 이렇게 투자방들이 여러 가지 여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와서 같이 보시면 돼요. 네, 이상으로 꿈이 큰 아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